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믿으면 정말 부자가 될까요? 자기계발서를 한두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말일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라. 자신이 부유하다는 생각이 불을 끌어온다. 저도 예전에 이런 책들을 열심히 읽고 감사일기를 쓰고 아침마다 긍정 확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실천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혹시 그냥 자기 암시나 신비주의 마케팅은 아닐까? 그런데요. 부러진 사다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그럴듯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였던 이런 자기계발 메시지들의 실제로 뇌과학적, 심리학적 뒷받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사회적 사다리. 부러진 사다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책인데요. 저자인 키스페이는 이 책에서 스테터스 레더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직역하면 지위의 사다리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층의 사다리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사다리에서 어느 단에 있는지를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다리의 가장 위에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많은 돈, 가장 높은 교육 수준,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가장 적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좋지 않은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이 사다리에서 어디쯤에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숫자는 무엇인가요?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객관적인 지표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소득자임에도 자신을 사다리의 하단에 위치시킨 사람도 많고 가난하지만 사다리의 상단에 자신을 놓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사람의 연봉, 교육 수준, 직함 등 객관적 사회지표는 응답의 20%만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80%는 완전히 주관적인 감정, 즉 내가 사회적으로 어디쯤에 있다고 느끼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얼마를 벌고 있는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충분히 버는가는 상대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2.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의 파괴적 영향.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사다리에서 낮은 곳에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 심지어 뇌의 의사결정 방식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다리의 하단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덜 잘 해내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으며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위험도 높습니다. 체중 증가, 흡연, 음주, 도박, 약물 남용 등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음모론이나 미신적 사고에 더 쉽게 빠집니다. 혹시 스스로를 사다리의 하단에 놓으셨나요? 설령 그러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가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느낄 때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상대적 지위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생존 본능 모드, 즉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보상보다는 당장의 쾌락에 집착하게 되죠. 3. 부자처럼 느끼는 것의 과학적 효과.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짜로 더 부자라고 느끼기만 해도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진짜로 돈이 많아지면 더 안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문제는 비교입니다. 돈이 많아져도 사람은 곧 익숙해지고 이내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들과 상향 비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벌 때는 1000만 원을 벌면 부자일 것 같지만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1억을 버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스페이는 상대적 박탈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4. 부자처럼 느끼는 첫 번째 방법, 비교 대상을 바꿔라. 우리는 늘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멋진 가구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본 뒤 집에 돌아온 경험이 있나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포근하던 내 집이 어딘지 초라해 보입니다. 가구도 때가 탄 게 보이고 인테리어도 유행이 지나 촌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단순히 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친구보다 못하다는 지위적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즉 가난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집이 없어 노숙을 하는 사람, 난민 캠프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우리 집의 낡은 소파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향 비교는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하향 비교에만 안주한다면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무의식적으로 상향 비교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그 비교가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심리적 중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의 하향 비교가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나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바비 4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6개월을 버텼던 시절. 신용카드 결제가 밀려 초조했던 지난해에나 첫 월급 100만 원 받던 때에나 그때와 비교해 지금의 나는 얼마나 성장했나요? 5. 부자처럼 느끼는 두 번째 방법. 5. 당신의 핵심 가치를 적어라.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종이에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놀랍게도 이 실험을 한 수천 명의 참가자들 중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적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가족, 배움, 정직, 자유, 사랑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덜 신경 쓰게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며 자신을 더 풍요롭게 느끼게 해주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에이, 그거 하나 적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러 실험과 연구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가치를 적은 실험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럭셔리 브랜드의 시계나 가방에 덜 끌리는 경향을 보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난한 학생과 부유한 학생 사이의 학업 성취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도 관찰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사다리의 어느 단에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건 통장 잔고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일까요? 그리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걸 적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그 한 줄이 여러분 인생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